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에서 더욱더 우리가 더 싸고 더 가성비 있고 더 미국 유학을 와서 취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두 가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학비가 싼 건 알겠고 가성비가 좋은 대학교인 거 알겠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비싼데 학비가 싼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여러분 말에 제가 100번 공감합니다. 학비가 싸면 뭐합니까? 미국 월세가 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비싼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탄에서는 미국 유학 비용을 진짜 크게 한국에서 다니는 것만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취업 잘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두 가지 잘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다니는 거예요. 인천 송도에 가면은 글로벌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성비 좋은 대학교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쪽 루트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만 미국에서 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해서 꼭 4년은 다 미국에서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먼저 한국에 있는 그 글로벌 캠퍼스에 가면은 대표적인 대학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학교들인데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유타 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송도 캠퍼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식 수업, 미국 교수님한테 똑같은 학점, 미국 GPA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 1년 또는 2년 남았을 때 미국 이제 본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현지 시장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물가는 미국에 비하면 인천이 그래도 엄청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또 한 가지 장점은 인턴십이나 이제 알바를 구하기가 한국 사람은 쉽잖아요. 미국에서 구하는 거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이제 학교 외에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또 주 20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많아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하지만 한국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 쌓기도 좋고 이력서에 한 줄 더 넣는데 경력 쌓기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모든 전공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주요 전공들을, 이 학교들에 있는 주요 전공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도 캠퍼스에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스토니브룩. 이쪽이 이제 컴공,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쪽 송도 캠퍼스에 이 전공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계, 전기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여기를 추천드리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으니까 테크 회사가 없어서 취업이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게, 뉴욕에 있는 모든 증권사 그리고 금융권에도 다 IT 팀이 있어요. 생각보다 IT 팀의 규모가 크고, 사실 월스트리트 트레이딩의 지금 절반도 사실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일자리는 그 뉴욕에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블룸버그도 뉴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이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유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공학과나 이제 정보 시스템 쪽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컴퓨터 공학과도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가 있는 이제 솔렉시티 유타주가 요즘 테크 회사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슬럼프라고 불리는 지역이 현재 실제로, 그래서 어도비, 오라클,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여기 있고, 고드만삭스 솔렉시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인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은 일자리가 오히려 또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타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이제 문과 상경계인데 내가 수학이랑 코딩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과 상경계에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템 전공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비즈니스 경제학, 데이터 관련 전공, 그리고 뭐 퀀트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같은 전공들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가게 되시면은 컨설팅이나 금융, 그리고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쪽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교가 워싱턴 DC 근처라서 정보기관이나 컨설팅 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문과 성향이지만 미국 빅테크나 큰 회사에 취업할 때 조지 메이슨 대학교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오시는 이 방법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학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사만 미국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거의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아프리카계나 중국,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서 학부에 가서 학점 관리를 잘 하시고, 물론 이제 난이도는 어렵겠죠. 토플이랑 GRE 시험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시고 나서 석사로 오시게 되시면은 미국에서 1년 뭐 길어야 1년 반 정도면은 이제 석사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더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쨌든 뭐 1년 또는 1년 반 정도를 더 수업을 들었으니까 학비를 더 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점이 석사 학위가 의미 있게 미국에서 그 연봉이 더 크게 차이가 나요. 보면은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BLS 자료 기준으로 보면 풀타임 근로자 기준 학사 학위의 미디언 중간값은 연봉이 8만 달러 정도 되고요. 석사는 9만 5천 달러 정도 돼요. 15,000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NACE라는 자료에서도 보면은 석사 졸업자의 평균 시작 연봉이 학사 졸업자보다 23.5%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리는 전공들이 또 초봉 베이스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석사학위로 가게 되시면은 초반부터 베이스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진을 하거나 연봉 인상을 받을 때 퍼센테이지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연봉 인상이 학사 졸업했을 때보다 크게 점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은 투자했지만 그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1년 내지 2년 안에 그 쓴 가격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 혹시 또 이제 궁금해 하실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1년밖에 미국에 안 있었는데 그래도 3년짜리 워킹 퍼밋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스템 전공을 하시면은 3년 OPT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10개월 만에 석사를 졸업하고 3년 워킹 퍼밋을 받은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고드만삭스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분, 이 부분 가장 걱정하실 것 같은데, 비자 참 요즘 말도 많고 골치 아프잖아요. H1B 비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비자 추첨이 안 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열심히 미국에서 취업을 이제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비자가 너무 이제 상심하고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두 가지 제가 위안을 주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회사에서 일한 경력 3년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연봉과 대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할 때도 훨씬 쉽고, 미국 현지에서 큰 회사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취업하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나라에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자가 안 되면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또는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으면은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자가 안 돼서 고드만삭스 런던 오피스나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일하는 후배가 엔지니어였는데 안 돼가지고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원하면은 L1 주재원 비자라는 비자로 다시 나중에 미국에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리 나중에 이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비자가 추첨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알아본,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알아본 미국에서 4년을 쓰지 않고 또는 가성비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고 취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쉽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미국 유학은 제 생각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고 어떤 취업 루트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전공을 고르는지,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시다면은 미국에 오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나는 이제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경험들이나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